안녕하세요. KNS 어건에서 이번에 구룡중학교를 맡고 있는 윤상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내신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이 구룡중만의 어떤 뭐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학습할 거고 학생들과 그러한 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학교의 특징, 이 구룡중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문제들을 예시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떠한 식의 이제 학습 방안이 필요한지까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어떠한 수업을 진행할 건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는 표를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2회반의 경우에는 7시 반부터 10시까지의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주말반에 이제 수강, 일요일 날 수강하는 학생들은 9시부터 1시까지 총 4시간의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전부 다 제가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요.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크게 영역으로 나누면 문법 학습, 이제 주요 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문에서는 또 그 문법 개념들이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문제 출제는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까지 파악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은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까지 그 정도의 시간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제풀이도 진행을 해보고 각자 암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한 다음에 수업이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 1회반의 경우에는 4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팩트하게 중요 핵심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잘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 1회반이라고 해서 뭔가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들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 표가 이 구룡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행부터 20년, 21년, 그다음에 22년 가장 최근에 것들의 이제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평균 점수를 먼저 보시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73.9점입니다. 그리고 A등급을 받아가는 학생의 비율이 30%의 비율.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점수대가 그렇게 높다라고 느껴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상승한 78점. 그래서 A등급을 받아가는 학생의 비율은 40%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22년도는 그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평균 이제 한 77점 정도가 된다. 최근 이제 3년을 돌아보면. 그래서 A등급을 받아가는 학생의 비율은 한 36%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제 구룡중학교의 시험의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구룡중학교의 시험의 난이도를 굳이 따지자면 어려운 축에 속하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 이 36%에 속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어떤 문제들을 틀려서 아이들의 이제 성취도가 그렇게 높다, 쉽다라고 할 정도가 안 되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2년 정도의 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의 이제 문제 출제 이제 분포를 좀 평균값을 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사용하는 이제 교재는 출판사가 이제 비상 김진환 출판사에서 1과 2과 총 2개의 단원을 이제 학습할 예정이고, 각각 문항수는 13문제, 14문제 정도
그래서 한 27문제 플러스 이제 부교재, 기타 출처를 가지고 있는 부교재를 사용해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교재라는 것은 사실 이 비상 김진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외부 지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구룡중학교는 이 외부 지문 출제가 항상 있어왔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편차가 조금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이 외부 지문의 수준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굳이 따지자면 어려운 글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에 대한 부담감은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출제가 되는 외부 지문이 이제 제공되는 외부 지문이 2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중간고사, 22년도 중간고사 때 동일한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연도도 비슷한 이제 추세를 이제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그리 어렵지 않은 글을 읽을 거기 때문에 사실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중간고사만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 이 구룡중학교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어떠한 학습이 필요한지를 조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학기별로 뭐 중간고사 이제 이후에는 이제 기말고사 때 볼 수 있는 외부 지문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나온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맞는 학습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외부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특징을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구룡중학교는 대화문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에서 사실 문제 출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대화문이 아닌 뭔가 뭐 어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추가 독해 문제라든지 하는 식의 비중이 다른 반대급부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요 영역이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점수대가 아까 봤던 그 평균 점수가 낮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문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뭔가 이제 대화문 암기 통해서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구룡중학교는 대화문이 없을 예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이제 문법 영역인데요. 이제 어법 관련 문제가 지금 14문제에서 한 15문제. 지금 요 문제 이제를 말씀드리는 건 21년도, 22년도 중간고사에서 제가 이제 확인한 이제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 관련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옳은 문제, 뭐 틀린 문장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근데 이제 구룡중학교의 이제 문제 유형을 예시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사실 문장의 뭐 난이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막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떠한 학습을 학생들과 하고 확인을 할 것인지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영역이죠. 그래서 독해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건 10문제에서 한 11문제가 순수 독해 문제. 그러니까 글을 읽고, 죄송합니다. 순수 독해 문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용 일치불일치 또는 뭐 빈칸을 추론하는 거, 뭐 문장을 삽입하는 거라든지 뭐 그러한 이제 순수 독해 문제가 10문제에서 11문제라는 거고요. 요거 외적으로 본문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단순히 이러한 내용 파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어법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분명히. 또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독해 문제만 봤을 때는 10문제에서 한 11문제, 비중이 적지는 않다. 다만 독해 문제에서는 뭐 외부 지문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구룡중학교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 뭐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극과 극이다. 어려운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중간고사 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지문의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독해 파트보다는 사실 어법 문제 파트에서 아이들이 잘 맞추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중요해 보인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는 이제 문제 유형에서 따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사실 어휘 문제라는 것이 유형이 뭐 영영 풀이 문제라든지 또는 요렇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요 지금 제공된 단어의 수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요거는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뭐 형용사에서 부사가 된다라든지 명사에서 형용사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품사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뭐 특이한 문제 유형이다? 그런 건 또 아니고 굉장히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기간 동안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굉장히 많이 접할 거기 때문에 사실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독해 영역인데요. 이제 본문, 이 비상 김진환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본문의 수준이 뭐 다른 타 학교, 다른 타 출판사와 뭐 크게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뭐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아이들이 시험지를 보고 뭔가 읽고 이해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신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고요. 사실상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인만 하는 작업만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 유형 역시 시험 대비 기간 때 아이들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이 순수 독해 문제라고 하는 것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 이번에도 출제가 된다면 그 서술형이라는 것은 사실상 암기로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보다는 뭔가 이제 그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이 올바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응용을 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서술형에서의 난이도 역시 사실 문법 개념, 요번에 지금 얘기하는 이 문법 개념은 이 오형식 동사,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이 동사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동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수준의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뭐 형태 변형, 뭐 추가 가능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요 문장의 지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도 사실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요거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시킬 거기 때문에 어머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거, 많이 틀리는 거,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풀기 싫어하는 것들. 이 개수 고르는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들. 하나라도 실수하면 문제가 이제 오답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인데, 근데 사실 요거는 지금 어떤 본문 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지문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주어진 문장들이 본문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기타 출처에서 갖고 온 그냥 문법 개념만을 활용한 그런 문장을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정확한 개념 이해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학생들에게 대비하는 기간 동안 교과서에 있는 문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줄 거예요. 다양한 문장들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는 되게 반복적으로 될 거고요. 아이들도 내신 대비가 이제 끝나고 시험장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요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게끔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요 문제는 이제 앞선 문제와는 다르게 이제 조합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어진 이 문장의 개수가 6문장 정도 되고요. 각각의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어법으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애매하게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어법으로도 풀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어법 개수 고르는 문제보다는 조금은 비교적 쉽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요거를 애매하게 맞추고 조금 뭔가 이제 긴가민가 하는 식의 문제풀이를 저는 아이들한테 시키지 않을 거고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도 좀 이따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성인데요.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첫 내신이고 어느 정도 긴장감도 가지고 있고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잘 잡혀있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기 전 첫날에 조금 간단하게 제가 어떠한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을 바랄 것이고 어떻게 제가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되게 세세하게 좀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어휘 및 독해 영역. 뭐 추가로 만약에 대화문이 나온다면 대화문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구룡중학교의 특징이 대화문의 비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해 영역과 어휘 뭐 독해 영역에서 뭐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인 암기를 조금 중요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첫 내신하는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암기 이거 왜 해야 되냐? 본문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굳이 다 이걸 암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굳이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단순히 그냥 이거 암기해야 문제 맞출 수 있어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이게 되게 좀 지루하고 되게 조금 무식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은 내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조금 효율성이 좀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시킬 거고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내용을 아이들 이제 첫날 수업 때 정확하게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문법 개념 학습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어쨌든 어려워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법 문제일 것이고 독해 문제도 뭐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만 개념 정도의 그런 뭔가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다만 문법은 뭐 본문 내에서 출제되는 어법 문제라면은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문장 내에서 문법 개념을 활용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판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노트 정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시킴에 따라서 그것들만 활용해서 이 내신 기간 대비 기간 동안 그것들만 꾸준히 보면서 문제 출제 포인트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요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 출제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등 수준이라면 문법 개념에 대한 뭔가 응용력을 뭔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이 문법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 되게 단순한 이제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출제 포인트만 잘 파악한다면 크게 어려워할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때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뭔가 이제 강조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로 저희가 총 6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시험 일정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요. 이 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6회 수업에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적해서 쌓아가는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보고 실제 시험 때 이것들을 뭔가 내가 읽고
한번 이해해서 이런 느낌의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라 익숙하게 이거 봤던 거네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 역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익숙한 문제를 푸는 거는 선호하면 좋지만 다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학습할지 이제 관리 방안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과제는 뭐 당연히 배부가 될 거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와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뷰 테스트에서 당연히 이거를 이제 학습하고 대비해서 패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요거의 지금 취지 자체가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의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학습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치도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러한 것들을 뭔가 이제 차근차근 뭔가 이제 대비를 하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 어휘라면 어휘, 본문 암기를 해야 된다면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테스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학습할 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고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학습하고 그것들이 이제 증발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 그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번 내신 기간 때 이제 요런 것들을 아이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개념을 학습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것이고 그게 끝났으면 끝이 아니라 그 개념의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리는 것이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저희가 한 6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한 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구룡중학교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흡한 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본인의 미흡한 점이 어느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정리하는 느낌의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시험지가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시간의 학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아이들과 일단은 이 내신 대비 기간,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인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첫 내신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부담감도 느끼고 좀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시험 기간이다.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아이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이제 공유를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질의응답을 이용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지금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대한 뭔가 이제 진행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시험 기간이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안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과 뭐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 테스트를 제가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요. 단순히 영영풀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중등 내신에서 출제되는 단어의 수준 자체가 현재 지금 정규반에서 지금 보고 있는 단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영영풀이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 유형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휘 문제들을 학생들과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본문 및 외부 지문 암기 테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해석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 해석에 따른 문장을 아이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진짜로 통으로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고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암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의 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본문 또는 뭐 외부 지문을 암기해서 아이들이 얻어갈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무식한 방법이기는 하나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또는 이 문장의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본문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외웠던 문장은 이게 아닌데 하는 문장들을 충분히 이제 암기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법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요. 또는 뭐 문장 삽입,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아이들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문장 암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얻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첫날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아이들도 이 시험이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고 내가 이제 시험의 결과를 이제 기출을 풀어보니 요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데 요거를 하니까 그래도 내가 쉽게 풀리더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점차 적응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제 테스트는 이제 문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테스트의 유형은 현재 정규 수업 때도 동일하게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고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까지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법 문제를 풀 때 대다수의 아이들이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딱 문장을 한번 속으로 읽어보고 내가 딱 발음해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식의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근거를 따지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이 된다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 문제 어떤 문제였죠? 그 개수를 맞추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근거는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학습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 유형에서도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저희가 2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실제 구룡중학교의 최근 추세를 따라서 이 문제들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되고 비상 김진한 출판사가 이제 외부 지문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껴넣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실제 시험과 유사한 그 조합을 가진 문제를 만들어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당황해하는 것들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영역이 약한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실제 시험처럼 조금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법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문제들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서술형이면 서술형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전 영역 골고루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뭐 다만 구룡중학교는 대화문의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학교이기 때문에 뭐 대화문은 그러면 이제 빼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학교에 맞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니까 단순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출문제 푸는 식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총평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교육관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장땡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 결과에서의 성적 요것들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당황해야 하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나 이거 배울 긴가민가 이런 지금 상태가 없을 수준으로 학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받아보고 사실상 보통 이제 내신 문제라고 하면 이제 구룡중의 경우 한 28문제 정도라고 이제 치면요. 시간이 남을 겁니다. 올바르게 학습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당황해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손쉽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뭐 구룡중학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외부 지문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끔씩은 어려운 지문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금 학습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중등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뭔가 이해력과 응용력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물어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학교 때 진행하는 그 수업의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법에서든 뭐 독해에서든.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맞췄던 문제를 나도 맞힐 수 있는 그 능력 그러한 것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쉽게 버리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금방 넘어가고 또 이제 잘 못 보고 또는 문제를 잘못 읽고 잘못된 걸 골라야 되는데 뭐 맞는 걸 고르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밸런스, 균형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도 문제 풀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될지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잘하는 거.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학생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의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신 학습을 같이 학생들과 해오면서 잘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높은 레벨에 위치한 학생들도 내신을 하고요. 똑같은 내신을 하고 비교적 미흡한 학생들도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학생들이 오히려 실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습에 대해서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사실 조금 자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다. 반면에 조금 학습적으로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들도 많은 학생들이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도를 조금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이 성실도 얼마만큼 이 두 번의 수업 동안, 두 번의 수업이 아니죠. 총 6회인데 일주일에 두 번의 수업 동안 사실 두 번이라면 사실 많은 횟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하고 성실도라고 하면은 뭐 과제 수행도라든지 리뷰 테스트 준비라든지 뭐 수업 태도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룡중학교를 이제 총평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난이도 면에서는 어머님들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구룡중학교가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출판사 이제 본문 교과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추가적인 것들을 또 따로 보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날 뿐이지 학교의 난이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에서의 뭐 난이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냥 범위가 넓어질 뿐이다. 그래서 구룡중학교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을 골고루 올바르게 학습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룡중학교는 내신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접속하신 이제 어머님들은 혹시라도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나 또는 제가 얘기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바로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지금 당장 이제 없으시다면 어머님들 뭐 추후에 언제든지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제 없는데 굳이 뭔가 질문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구룡중학교 학생들 이제 보내주시는 어머님들께 걱정되지 않도록 학습시킬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들.